안녕하세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국평이 29억까지 찍었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면은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한 2주, 3주 정도 집을 살려고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집값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폭주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10%가 오르는 거는 폭주가 맞죠. 근데 실제 지금 일주일에 10%씩만 올라요.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상승세거든요. 이게 물론 뭐 한 달? 길면 한 달 정도? 근데 짧게 보면 한 2주 정도의 지금 이런 식의 상승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막 5에서 10%가 막 올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둔촌주공 있잖아요. 둔촌주공 분양가가 14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29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근에 그게 또한 최근에 몇 억이 올라버린 겁니다. 지금 뭐 잠실, 뭐 동작, 뭐 성동구, 뭐 마포 할 것 없이 지금 그냥 뭐 순식간에 한 10% 정도는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왜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 대선 시즌이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의 결과가 이 가격 폭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더 안 좋았던 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묶었다는 거. 토허제는 사실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묶어버리다 보니까 잠실, 뭐 청담, 뭐 용산, 뭐 이런 데 할 거 없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 거기를 이제 못 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사면 그만인데 안 살라고 보니까 뭐 금리도 내려가고 뭐 돈도 풀린다고 하고 뭐 경제 살린다고 하니까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순식간에 이제 그 비토어제 지역들이 순식간에 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튀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또 그걸 또 팔고 토어제 지역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게 진짜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났는데 풍선 효과 일어난 지역에서 파신 분들이 다시 토어제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순환 구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다 2, 3억씩 튀어버렸어요. 다 2, 3억씩 튀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둔촌주공 뭐 이런 게 지금 29억입니다. 물론 신축이긴 하지만 거기가 이제 강동구의 가장 이제 끝자락이니까 송파구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송파 생활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가 지금 29억이라면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단지들은 얼마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이거 더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 현재 버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열 구간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과열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산해서 산다기보다는 약간 좀 공포감에 사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공포감에 좀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주고 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너무 좀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그 이재명 당선인이 되겠죠. 이재명 당선인이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또 학습 효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대출 규제되기 전에 사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라서 이게 무조건 사면 안 되나? 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출 규제가 만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또 못 사게 되잖아요. 못 사게 되니까 아니 뭐 내가 집으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난 저기 가서 살고 싶은데 저기 가서 살고 싶은데 또 대출 규제가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 집 내가 못 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전세 뭐 9월에 만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선 사자. 근데 갔더니 집을 안 팔아요. 집을 안 팔고 막 웃돈을 막 5천 1억을 더 요구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올려주고 살라고 했는데 또 그래도 안 판대. 그래서 계좌가 안 나옵니다. 지금 계좌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서울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장 경기도 광주 쪽에서 살아야 됩니다. 추후엔 하남 쪽을 생각 중입니다. 내년이면 9억 정도 가능한데 내년에 하남 교산 근처로 구매하거나 당장은 전세 살다가 4년 뒤에 구매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인서울에서 살 예정이 없으면 하남을 일단 구매해야 될까요? 하남을 살지 뭘 살지는 차치하고 전세 4년 사는 거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세를 4년 사는 거는 특히 이제 서울에 출퇴근을 하시면서 서울 안에 사는 거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되게 붙어서 살고 싶어요 정도의 그런 마음이시면은 저는 지금 전세 4년 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뭐 차라리 뭐 월세를 가시는 건 뭐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월세 갔다가 상황 봐서 이렇게 집 사야죠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차선책인 것 같은데 전세를 4년 살 마음으로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악수를 두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했듯이 최근 한 3, 4, 5월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오르는 거를 그냥 두 눈 뜨고 보고 있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죠? 그냥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전세가 뭐 26년, 27년에 만기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눈 뜨고 그냥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전세 안 살고 있었으면 뭐 집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전세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뭘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런 분들이 지금 제일 안타깝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순식간에 1, 2억이 올라버렸어요. 다. 1, 2억 오른 게 아니라 뭐 20억 중반대는 막 3억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지금 약간 공포감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올라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는 좀 지금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전세보다는 우선은 뭐 월세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돈이 좀 있으시면 집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 확인 시스템상 동일 매물의 내역 중에 1, 2월 중 계약, 2, 3월 계약 취소로 뜨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 노노에서는 거래 취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래 취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 거래 취소 건들을 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무슨 뭐 자전거래다 무슨 투기꾼들이 집값 올리려고 막 한다 이거 봐라 뭐 거래 취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확률이 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확률이 한 1%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래 취소는 왜 일어나냐면 중개사나 뭐 이렇게 그 신고하는 분들 있잖아요. 신고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2번 중복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세인데 뭐 매매로 막 신고했다가 매매인데 전세로 신고했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계약 날짜를 뭐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했다가 뭐 배액 배상을 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자전거래 같은 개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살 때 취득세가 얼마인데 취득세가 뭐 지금 요즘 집값 비싸져가지고 뭐 법무사 수수료 뭐 이런 거 하면 한 4, 5% 다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전거래로 돌린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샀다가 뭐 팔았다가 하면서 뭐 그런 실익을 얻을 수도 없고 물론 뭐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중개사가 뭐 작정하고 뭐 자기 뭐 가족 거를 팔려고 뭐 일부러 뭐 호가를 뭐 등록했다가 거래 취소하면서 뭐 팔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곤 하는데 대다수 뭐 거의 99%는 실수나 뭐 오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제 그거를 뭐 너무 비싸게 계약은 했는데 그냥 계약금 날리면서 포기한다 뭐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좀 너무 좀 오해하셔가지고 이게 뭐 집값을 띄우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전략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기 신도시 중에 그동안 가장 저평가되어 있던 일산 신도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산 신도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좀 많이 눌려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눌려 있는 게 상승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GTX 인근 지역 이런 곳들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산 쪽은 뭐 공급이 없는 게 아니어서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그 리스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일산이 뭐 바로 다음 타자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 강하게 좀 일어나면 그러면 일산도 뭐 한 다음이라기보다는 한 다음 정도 다음 정도의 어떤 그 상승 가능한 지역 정도로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또 공급이나 뭐 이런 거에 또 같이 묶이게 되면 약간 좀 그 불안한 부분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일산 쪽은 사실상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없잖아요. 파주랑 그 일산 2개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일산 옆에 뭐 평지가 또 워낙 많고 다 논밭이고 이런 곳에 계속 집을 또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택지지구도 계속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기 남부나 뭐 이런 곳들 대비해서 불리한 여건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일산, 뭐 파주, 뭐 이런 곳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GTX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를 좀 중점적으로 머리에 좀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모르겠네요. 다른 곳들도 있는데 대안들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구 지역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대구는 현재 미분양도 많은데 수성구 학군지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 같이 올라갈까요? 수성구는 많이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수성구는 좀 회복을 하고 있고 수성구는 그래도 뭐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외 지역들이 지금 대구가 안 좋죠. 특히 이제 대구의 뭐 구축 아파트들, 뭐 재건축 같은 것들이 뭐 전혀 안 될 것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고 당연히 이제 공급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공급이 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이면 뭐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되겠지만 아직 뭔가 회복의 단계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대구도 결국에는 이렇게 그 상황이 안 좋고 뭐 심각하면은 뭐 영원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이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번 기회가 옵니다. 이 뭐 부산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요. 예전에 공급이 엄청 많아가지고 부산 시장 끝났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또 다시 또 한번 쭉 올라가고 다시 이제 또 지방은 뭐 엄청 갈 것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다시 한번 침체를 맞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거든요. 서울이나 뭐 경기권 이런 데들은 쭉 올라가고 좀 뭐 덜 빠지고 뭐 또 이렇게 횡보하다 다시 또 올라가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지방은 한번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막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약간 이렇게 좀 파도가 좀 강하게 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파도가 쳤잖아요. 한번 쳐가지고 지금 막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런 곳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방이 끝났다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또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방 투자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지방 시장이 안 좋긴 안 좋아요. 아마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것이다. 저는 뭐 여기에 이제 100배 공감을 하고요.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보다 좀 있어요. 특히 다주택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돈을 투자해서 벌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계속 지방을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 구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들어가지 않는 거지. 나중에 구조가 좀 나오고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지면은 또 지방을 또 가요. 사람들은 또 지방 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비트코인 올라갈 때는 사고 싶다가 비트코인 빠지면 또 안 사고 싶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사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 된다고 하면 갑니다. 돈 된다고 하면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사봐야 돈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빌라 사도 돈 안 된다고 그러고 오피스텔 사도 돈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지. 나중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선발대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보통 먼저 가거든요. 지방에 이제 뭐 장이 열린다. 뭐 다주택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거나 뭐 이러면은 보통 다주택자들이 갑니다. 다주택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돈 벌어요. 돈 벌면 이제 그때 아마 사람들한테 이제 확 이제 마음이 열릴 겁니다. 지방 가면 돈 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의 아파트 살려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뭐 2, 3억. 서울의 아파트 살려면 한 5, 6억은 있어야 되는데 지방은 뭐 현금으로 치면 뭐 한 5천만 원, 1억이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레버리지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대출 규제나 뭐 이런 세금 완화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지방에서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래저래 서울에 한 채 사서 뭔가 하는 것보다 지방에 뭐 두세 채 사는 게 세금적으로나 뭔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게 오면은 또 여러분들은 언제 그랬나는 듯 난 원래부터 지방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듯 얘기를 하면서 지방으로 막 또 쏠려 갈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지방이 또 단기 고점 나오고 또 막 빠지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안테나는 그쪽 방향을 보고는 있어야 되는데 행동하는 건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지금 당장 갈 거는 아니고요. 공급 확대 말고 수요 축소로 조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수요 축소라는 거는 결국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가지고 사봐야 남는 게 없게 만들거나 대출을 줄여가지고 사지 못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수요를 잠깐 누르는 거지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에 지금 집값을 올리는 이유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웃돈 주고 사는 겁니다. 대구시장이 가장 그 반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대구는 신축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전엔 구축이 되게 많아가지고 노후 도시였는데 최근에는 미분양이 날 정도로 공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는 신축들이 정말 많고, 그 신축들도 전세가나 뭐 매매가를 보면은 피가 안 붙어 있는 곳들도 많고 마피 나 있는 곳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해? 그럼 신축을 계속 지어버려. 그러면은 그 신축을 계속 짓는 동안에 뭐 잠깐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수요보다 확실하게 공급을 더해줘 버리면은 가격은 조정되고 내려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으면 또 이제 가격이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미분양으로 이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문제 해결은 공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수요 조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언제? 내가 앞으로 공급을 할 건데, 공급은 공급대로 이렇게 열어주면서 당장 내가 너무 지금 급해, 지금 집값이 막 폭주할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세금을 뭐 늘리든지 뭐 대출을 규제하든지 해가지고 잠깐만 좀 6개월에서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부작용을 감수하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공급은 해결을 안 하면서 수요만 계속 누르는 정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과거처럼 다시 무리해서라도 가족들 돈 빌려서 사채를 끌어다가 또 집을 살 겁니다. 어떻게든 편법을 써가지고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라는 거를 없애줘야지만 사람들이 조급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좀 기다려볼까 하면서 좀 안정화가 되는데, 수요는 계속 누르면서 공급 사이드를 해결을 못하면 그러면 더 조급하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대출 규제가 더 세질 거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겠구나 라고 하면서 더 조급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 규제를 계속 강력하게 하니까 점점 대출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더 조급해져요. 대출을 줄이는데 사람들이 집을 더 사러 와. 그러니까 막 계속 갔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으려면은 공급에서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 일부 수요 규제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공급 부분이 지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지금 마땅한 게 없습니다. 별로. 이 공급하려고 봐도 뭐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물가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강남 쪽이나 좀 되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뭐 당장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4년 전 5년 전에 착공을 해놓은 물건들이 있어야지 지금 뭐가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3기 신도시도 당장 들어올 것도 없고, 1기 신도시는 또 재건축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주할 거라고 막 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게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있는 집을 부실 거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맞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급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수요를 지방으로 보내든지. 그래서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방으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아파트로 보내야 되는데 비아파트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라 안 사고 싶잖아요. 안 살고 싶고. 그럼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은 다주택 규제로 다 막혀 있고, 지방 사봐야 돈 못 번다고 다들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계속 서울 쏠림을 만들고 강남 쏠림을 만들고, 어떻게든 뭐 그 이름 들어본 단지에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지방에 있는,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집 사러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사실 방법은 있죠.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비아파트, 오피스텔, 지방, 이 세 개 키워드를 서울에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엄청나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그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참 이 결혼도 그렇고 다들 그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 포기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전세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집하고 내가 이 돈 가지고 집을 산다고 하면 매수할 때 그 집의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전세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가느니 전세 가는 게 이자도 더 싸고요. 그러면은 그 같은 집에 살 때 훨씬 더 주거비가 낮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택합니다. 당장 나가는 그 돈이 아까워서 그걸 포기를 못해서 월세를 못 가죠. 월세를 못 가면은 전세를 가면서 포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포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같은 게 이제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전세에 돈이 묶인다는 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확실한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전세집 나갈 때 집을 또 못 사면 또 전세를 또 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전세를 살면은 예를 들어 월세 대비 어쨌든 그 이자 나가는 게 낮으니까 더 착실하게 돈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또 당장 또 이제 결혼하고 또 집 좋아지면은 또 돈을 써요. 그러니까 월세로 산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나가니까 전세 왔는데, 전세 온다고 해도 저축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나 저래나 포기하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무조건 이득인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양자택일을 할 때는 뭔가 하나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 손해에서도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득만 보는 것 같으면 또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 좋아하고 전세 대출 받고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뭐 해준다고 하니까 다들 또 전세 들어가고, 그래서 전세 갈 때 또 이제 구축 싫고 뭐 이러니까 같은 돈으로 이왕이면은 또 입지 좋은데 그리고 좀 신축인데 가고 싶어가지고 신축 분양 이런 것들에 전세 들어갔다가 또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다 이득만 볼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게 결정을 해버리면은 또 한 번 또 이렇게 손해를 보거든요. 아까 그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도 뭐 임대료 지원해주고 뭐 이자 지원해주고 하면서 나름 이제 복지 정책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이득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죠. 항상 뭔가 이득을 보는 것 같으면 손해를 같이 볼 수밖에 없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